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의 질문은 이제 허주치기, 허주 벗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자기 정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이 일반 무당분이시면 제가 드리는 이러한 조언과 방법들을 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반인이시라면 이것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영에 감기거나 괜히 영적인 것을 건드려서는 절대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 무당분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허주 벗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무속에서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은 허주가 없다, 나한테 높은 신이 와 있거나 나한테 조상님이 와 있거나 나한테 신이 와 있는데 허주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 낮은 조상, 잡신, 그리고 뭐 돌을 못 닦은 조상, 뭐 이러한 것들 다 허주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 버리면 허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벗기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쳐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자기 정화에 해당이 돼요. 정화라는 것은 깨끗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 개념을 잡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허주고 어떠한 것이 허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힘들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느낌, 받아들이는 인상, 받아들이는 방식,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는 게 없어요. 그 실례로 나한테 도움이 되면 허주가 아닌 거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허주가 돼요. 도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도구면은 내가 자주 사용을 하겠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도구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버리거나 아니면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하면 되니까. 아무튼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요. 일단 무속적인 방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령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실리기도 해요. 무당 몸에는 이것을 이제 감겼다, 영에 감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영에 감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느낌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반응을 일단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대부분 직이라고 우리가 무속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요. 이 직이는 느낌으로 나타나고요. 이 느낌은 어떠한 감정적인 형태로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보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에다가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러한 느낌적인 레벨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감정적인 레벨에서 오는 것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고 형태를 붙여보자. 처음에는 형태를 붙이는 게 좋아요. 이것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맛은 어떤 맛일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것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썹 모양은 어떨 것이고, 입 모양은 어떨 것이고, 남자일 것인지 여자일 것인지,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뭐든지 상상이에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다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우리의 뇌를 잠깐 속이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만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느낌적인 레벨에서 오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상상을 해보시고, 표정이 어떤지 한번 그 감정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기분이 나빠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울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머릿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얘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떡볶이를 사달라고 하면 떡볶이를 사주면 되는 것이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정이 다 허주 벗기기에 해당이 돼요. 무조건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떠한 것을 뭘 해야지만 허주를 벗기고 자기 정화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허주를 벗기고 정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생각이 조금 더 뚜렷하고 명료해지는 것이고, 내 느낌이 조금 더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개운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느낌으로 머물던 것들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조금 명료해지고, 생각이 조금 단순해지고, 느낌으로 오던 어떠한 충동적인 것들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안 주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화가 안 돼요. 허주는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호주를 벗길 때 정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얘가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또렷하게 느따따 느따따 이렇게 나오다가 정말 이렇게 나와요. 으따따 끄따 아 뜨따.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누가가 있어요. 내가 약간 이거는 이제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자폐 쪽에 있으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것이 으따따 이렇게 하는 게 없따따따 이렇게 나오던 것들이 없다 마치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그러면 없다 그게 맞으면 말이 자꾸 더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느낌적인 행동으로 오기 때문에 몸에서 이러한 기운들을 표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기도 하고, 어떠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는데 그 형태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처음에는 많이 생겨요. 이러한 것들을 건너 가다 보면 서서히 명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따따 우따따따따 우따따따까가 이런 말들이, 그래서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이러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밖에 있다가 너랑 기운이 맞아서 그냥 들어왔는데 나 그냥 여기 좀 있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영이.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가요. 안 가려고 하죠. 여기가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너가 여기에서 나갈래? 대체 어떻게 해주면 너가 여기서 나갈래? 물론 반강제적으로 나가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영을 좀 해결을 해달라고 말을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인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잠자고 있던 신기, 잠자고 있던 영적인 어떤 끼들이, 영현상들이 깨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 민감함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영형상에 대한 이제 호주 벗기기랑 자기 정화 같은 거를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신당에 계시면 신당에 고요히 앉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좀 크게 쉬시고 어떠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형태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들을.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파,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오늘 낮에 나를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던 그러한 영이나 그러한 귀신이나 그러한 존재가 있으면 나와주세요. 나와. 이런 식으로 내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잠자고 있던 거기에 있던 해당이 되었던 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날 불러?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나는 나가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이 대화를 처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대화가 잘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몸의 충동으로 일어나고 느낌으로 막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런 느낌을 그냥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표출하게 두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이러한 느낌은 이러한 느낌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 더 증폭이 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올라왔을 때 이 느낌을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하게 두면 이 느낌은 지가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가 자기가 다시 사라져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냥 냅둬. 가만히 냅둬. 뭘 만들 때도 야 그거 만지지 말고 가만히 냅둬. 알아서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조용히 지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좀 냅뒀다가 나중에 이것이 증폭이 되고 대화가 될 것 같으면 서서히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시도가 돼요. 정말 시도가 돼요. 예. 아니면 앞에다가 인형을 갖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마치 인형이 오늘 나한테 들어왔던 그 영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마도 뭐 이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그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몸의 반응도 그렇게 나오고 뭐든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은 의자를 2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연극이나 아니면 이제 역할놀이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요. 아니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의자를 2개를 뒀어요. 처음엔 내가 여기를 앉아요. 그리고 나서 내 영 일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영이 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던 내가 일로 가서 앉는 거예요. 앉아서 이 영의 입장이 돼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이쪽 자리에 앉아서 내 입장에서 이 영한테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영의 입장에 가가지고 내가 딱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내 입장이 돼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서로 막 상호 충동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말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느낌이 나한테 어떤 느낌인지, 기분이 좋은 느낌인지,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인지, 우울한 느낌인지, 기분이 두려운 느낌인지, 불안한 느낌인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느낌은 불안에 가까운가? 아니면 이 느낌은 즐거운 것에 가까운가? 즐겁지만 불안한 느낌에 가까운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안에 있던 어떠한 영들이 깨어나서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영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우리가 몰아붙일 게 아니라 이 영들에게 다 연민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 영이 나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영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를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물음표를 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영이라는 거는 서서히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영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이면 내가 이 영이랑 친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허주를 벗기거나 자기 정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영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분리를 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영이 뭔가를 받아야지만 나한테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 영이 원하는 게 300만 원짜리 구두를 사달라고 해요. 그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구두를 300만 원짜리 주고 살 형편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 이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다른 걸 말해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화라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느낌이나 내 안에 있었던 어떠한 안 좋은 기억들, 과거의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의 기억이 깨끗이 씻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이 과거의 기억한테도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이 나이 때의 내가 아니고 이것을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달래주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상상으로 과거에 내가 되어서 그 장면을 내가 상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상상으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상상으로 그때 당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상상으로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또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과거의 기억을 내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게 자기 정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허주 벗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었던 어떠한 영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떠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형태를 부여해서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부여해서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는 이름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름이 주술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름이라도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존재성과 형태가 규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혜정인데 내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를 뭐라고 규정을 지을 수도 없고 나를 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혜정이라고 한다면 이 혜정이란 이름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 나란 존재성, 내가 무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규정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나이가 많은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어떤 표적을 하고 있는지 등등등등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조람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선미야, 나는 철수야, 나는 미래야, 나는 미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허주 벗기기도 그렇고 자기 정화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호기심과 연민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면 돼요.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짜증과 분노를 가지고 이 존재한테 우리가 짜증과 분노를 이제 부여를 한다면 이 존재성 자체도 나한테 짜증과 분노밖에 안 줘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나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적인 교환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아예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줘버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유 여기 있다 먹고 떨어져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거 사탕 5개 100개 줄게 먹고 떨어져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에너지 아니 실제적인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상상에서의 그러한 역할을 부여를 해서 많이 에너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돼야지 이제 두 번째도 가능하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호주 벗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대를 들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죽비를 들고 많이 했어요. 어떠한 도구가 있으면 일단 좋아요.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허주라는 존재와 아니면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한다. 이 대화의 매개체가 바로 저는 죽비였단 말이에요. 이 죽비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비를 가지고
예스 노를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스면 좌우로 흔들고 노면 앞뒤로 흔들어라. 여기 죽비를 딱 들고 너 남자야? 예스. 응? 산에서 왔어? 노. 바다에서 왔어? 노. 이 근처에서 왔어? 나이는 많아? 노.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상상으로만 하려고 하면 내가 이게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그 도구의 힘을 빌려 가지고 내가 이러한 것들의 예스 노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다 보면 이 영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엄마 아빠 이름을 알려주고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듯이 우리가 영한테도 이러한 학습을 해줘야 돼요. 마치 영은 정말 3살 먹은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역할놀이를 하다 보면 이 영이 무럭무럭 금방 자라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도구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허주 벗기기든 자기 저가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느낌과 그러한 것들을 이 입을 통해서 언어로 말로 뱉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말로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뱉어져 나오니까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수신호를 주고 받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크 던지고 이렇게 하면 본트 대라, 이렇게 야구의 수신호처럼 이런 죽비나 이러한 어떠한 신장대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수신호를 정하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면 예스, 앞뒤로 흔들면 노, 아니면 앞뒤로 흔들면 예스, 좌우로 흔들면 노.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정해가지고 말이 없이 수신호를 받잖아요. 주고받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다가 나중에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이게 수신호가 정말 잘 주고받게 되어지면 결과론적으로는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처음에는 막 몸을 이렇게 떨기도 하고 막 기가 떨리기도 하고 막 머릿속이 멍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갑자기 여기에 막 이명 같은 막 귀에 압력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몸이 막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척추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막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내 몸에 이러한 느낌이 나타났구나, 나한테 짜릿한 느낌이 나타났구나, 이 짜릿한 느낌을 자꾸 그냥 증폭시켜 보려고도 노력을 해보고, 이게 나타났을 때 이 몸의 반응을 그냥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느껴주다 보면 그게 그대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였지, 이게 뭘까 자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찾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상상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상상이 도움이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처음에 허주랑의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나의 상상을 동원을 해서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은 여기 캐릭터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릴 때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소꿉놀이. 제가 그래서 항상 소꿉놀이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 동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게 마치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 상상을 잘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도 마치 이 영이 정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한테 말을 걸어서 이 영적인 존재를 해결하는 게 허주 벗기기예요. 예. 허주가 있네 없네 그런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허주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영에 간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내 몸을 무겁게 하거나 아니면 영에 더 감기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사소한 일에도 내가 예민하게 감정적으로 나오게끔
기분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 나타났을 때, 이 기분을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소녀 같네? 무엇을 원할까? 아기자기한 걸 원하는 거구나. 예. 뭘 해줬으면 좋을까? 예쁜 사탕을 좀 먹어달라고 하네? 아니면 예쁜 사탕을 좀 올려달라고 하네? 그럼 그건 내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페라리를 사달라, 구찌 백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하고는 말이 안 돼. 난 그거 못하니까 다른 거 얘기해. 근데 막 100만원짜리 뭘 사달래? 그것도 안 돼. 다른 거 얘기해. 5만원짜리 뭐 사달래? 이것도 지금 무리야, 내 형편에.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 신발도 다 됐으니까 신발 하나 이쁜 거 사서 올려줘. 그러면 내가 신발을 갈 때가 됐으면 이쁜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미리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신발을 신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상상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상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이게 답변이 충실하지 않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추려서 집약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수선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도 혹여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조금 더 몇 편에 걸쳐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